어젯밤에 있었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구속도 정치적 파장이 매우 큽니다. 자, 이제 586 그 운동권 세대의 적나라한 모습을 드러낸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정치적인 판결이었던 것인가, 이 얘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의 영장 심사 후 구속까지의 그 과정들을 잠깐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우리는 방어권 행사하기 위해서 참고인한테 상황이 어떤지 전화하고, 그런 것을 그 전화했다고 증거 인멸이다 그렇게 말하면 너무 불공정한 게임이다. 우리는 송 전 대표의 이러한 발언과 행태 속에서 586 운동권의 씁쓸한 윤리적 몰락을 목격하게 됩니다. 부패한 꼰대 혹은 청렴의식은 없고 권력욕만 가득한 구태가 오늘 그들의 자화상이 아니겠습니까? 송영길 전 대표에 관련돼서는 지금은 이제 탈당을 하셔서 개인의 몸인데,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공식 입장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실적으로 탈당 상태인 점 등을 고려를 해주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당대표를 지낸 사람을 이렇게까지 탄압하고 이게 꼭 구속까지 갈 사안인가. 이게 이제 윤석열 정권 검찰공화국 아니었으면은 이 일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사실 이 비슷한 문제와 관련해서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네네. 개인 사법 문제로 재판을 받고 있으니까 사실은 이게 불똥이 당대표 본인한테 옮겨올 것 같아서 사실 처리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걸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계속 당대표를 하는 한 불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돈 100만 원 받은 300만 원 받은 의원이 공천 배제 받아들이겠습니까? 예, 여러 얘기가 좀 섞여 있습니다. 조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박 의원님, 네네. 586 운동권, 이른바 도덕을 이 주 무기로 정치권까지 진출했던 이른바 586 운동권의 뭐랄까, 지금 이제 윤재욱 의원의 말처럼 씁쓸한 윤리적 몰락이라고 평가하세요? 아니 이제 이렇게 봐야죠. 이제 586이라고 해서 저도 50대고 80년대 학번이면 저는 운동권은 아니었지만 그러면 다 이렇게 그런 규정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송영길 전 대표가 어떤 삶을 살았냐에 대한 부분도 한번 규명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의도 정치권에서 정치부 기자들도 그렇고 정치인들도 볼 때 송 대표가 아주 그 절제된 삶을 살아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국제 정치라든가 한국의 그 대외 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끊임없이 공부하면서 국가의 비전에 대한 논의를 해왔고 그동안에 그런 일들을 해왔다는 거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인정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당대표 선출 과정에서 저런 불미스러운 일에 얽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과 그 부분을 나눠서 좀 봐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죠. 송영길 전 대표의 어떤 삶과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일 좀 분리해서 보라. 그렇죠. 이제 이제 모든 것을 이제 분리해서 보기는 상당히 어려운 거고, 일단 결과론적으로 송 대표가 구속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책임을 지는 거지만 송 대표가 여의도에서 정치했던 그 과정들을 보면은 상당히 나름 그 청렴한 정치를 하려고 했고, 그 다음에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해왔고, 또 거기가 그런 것이 인정받았기 때문에 당대표까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부분을 다 없애버리고 송 대표 개인의 어떤 비리 문제다라는 것을 초점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586이 다 부패했다, 이런 것은 정치 프레임의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양문석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좀 송영길 전 대표를 두둔해 줄 만한 부분이 있습니까? 저는 이게 이제 정치 발전의 과정인데 잘못된 건 잘못된 거죠. 어쨌든 돈 봉투가 돌았다는 사실, 이 부분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송영길 대표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냐면은 송영길 대표가 끊임없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그 이해창 총재와 노무현 대통령이 붙었을 때 어느 집은 차떼기로 그 돈을 썼고요. 어느 집은 아주 그 몇십억의 그 돈으로 그 선거를 치렀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썼던 글이 그랜저든 티코든 다 쓸어버려라 라고 하고 그런 글을 썼었어요. 그런데 제가 정치를 시작하고 정치를 구체적으로 쳐다보면서 그랜저 사이즈에서 티코 사이즈로
바꿔내는 게 뼈를 깎는 노력이에요. 찻대기로 돈을 받아서 쓰는 거하고 수십억 들고 쓰는 거하고 이게 이 정치 발전 과정에 있어서 투명해지는 과정이었었거든요. 전당대 그 어느 당들도 다 치러봤지만 이 송영길 대표를 그 엮으면서 돈봉투 사건이 8천만 원인지 9천만 원 가지고 지금 이야기가 시작됐던 거였거든요. 전당대에서 1억 미만의 돈을 쓴다라는 것, 이것은 그동안에 수십억을 쓰던 전당대의 사이즈에서 이 정도 사이즈로 낮추는 부분들은 이 또한 뼈를 깎는 자당의 그 혁신의 결과다. 단 여전히 어떤 선거에서도 돈으로 매표하는 행위는 절대 안 된다라는 전제를 놓고 거기에 가까워지기 위한 정치 발전의 과정을 그 쳐다봐야 되고, 이제 두 번째는요. 정당의 전당대 내에서 8, 9천만 원의 그 이 부분을 가지고 검찰이 개입해서 탈탈 트는 이 행태가 우리는 검사 독재 정권이라고 표현을 해요. 제가 반론을 좀 하시죠. 아니 양 의원께서 8천만 그게 송 대표 당시에 선거 비용으로 쓴 돈이 아니라 또 뿌린 돈이죠. 그런 것이고, 그리고 사실 저희 당에서도 그런 어떤 부끄러운 역사가 있었고, 그런 어떤 찻대기 정당의 오명을 찍기 위해서 천막 당사를 통해서 이제 황골탈퇴하기 위해서 부단히 이제 노력을 이제 해온 어떤 그런 아픈 역사도 저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문제는 뭐냐면, 일단 송 대표 건 사고에 대해서 사과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떤 분은 이미 탈당했다고 해서 사과를 하지 않고, 또 어떤 사람은 이게 뭐 검찰 독재 정권의 어떤 차별적 수사 때문이라고 지금 이제 핑계를 대면서 사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 진보 좌파의 가장 큰 장점은 도덕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도 비서관이 1억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는 재신임을 받겠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도덕성에 있어서는 앞서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재명 대표 때문에 웬만한 사건에 대해서는 지금 사건 같지도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영길 대표의 사건도 얼마나 지금 큰 사건입니까? 이게 과거 이승만 정권 때 있던 고무신 어떤 그런 어떤 선거가 지금 나온 이런 어떤 사건이고, 그리고 이 수사 자체가 이 검찰에서 그냥 뭐 인지수사를 했습니까? 그냥 뭐 이게 이정건 당시 부위원장이 녹취 파일로 나와가지고 지금 수사가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송영길 대표도 검찰에 가가지고 왜 빨리 수사하냐고 막 천막 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지금 저렇게 구속까지 지금 됐는데, 이런 마당까지 와서도 지금 민주당이 사과 한마디 하지 않는다. 저는 이런 것들이 진보 좌파의 어떤 전체의 어떤 도덕성 문제가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좀 짧게 또 하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송영길 전 대표의 구속 또는 송영길 전 대표의 윤리적 몰락은 이재명 대표와 또는 민주당과 관련이 있냐, 아니면 탈당했기 때문에 관련이 없는 거냐? 이제 관련이 있으시다고 이재명 대표를 거론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왜 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입장이 없는 것이 입장인 것인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만에 하나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국민의힘 쪽에서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해서 민주당은 어떻게 하겠죠? 그냥 벌떼같이 나가지고 국민의힘 당 간판 내라라고 해산하라고 할 거더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왜 그러면은 입장이 없다고 할까? 잘 생각해 보면은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어디가 있죠? 송영길 전 대표의 오선했던 지역구인 계양 을에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가 봤던 체인지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렇게 해서 자리를 넘겨줬기 때문에 이것 얘기하지 않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도의 어떤 합리적 의심은 충분히 가능한 건 아니겠습니까? 탈당했다고 전 대표가 민주당의 전 대표가 아닌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국민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사과를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것 자체가 오만이다. 나아가 아까 그 얘기했습니다. 아까 이게 586과 관련해 가지고 예전에 지금 김민석 의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보증한다. 무력 없는 사람이다. 송영길 탈당했는데 살아가지고 입당하고 돌아올 것이다. 원래 우리가 얘기했는데 보증하면은 보증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죠? 보증인이 책임져야 됩니다. 김민석 의원 책임집니까? 586이 하는 행태가 똑같다는 겁니다. 반론 한마디 짧게 듣고 이제 이 주제 또 넘기겠습니다. 홍 의원 좌파라서 사과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우리 최변 586이라서 사과하지 않는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486이고 586입니까? 좌파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 엄청난 사건들이 터졌음에도 사과하지 않았어요. 그다음에 입장이 없다. 윤석열 대통령실이 명품 백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입장을 낸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이 사건이 터지자마자 바로 사과를 했었어요. 그리고 바로 탈당을 했었고요. 자, 역사적으로 한번 챙겨봅시다. 국힘당을 탈당한 그 상황에서 국힘당이 사과한 적이 있습니까? 왜 국힘당은 한 번도 그런 사과를 하지 않고 더불어민주당이 이 부분에서 탈당한 데 대해서 입장을 안 가지는 데 대해서 그렇게 시비를 걸죠.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예. 스스로의 문제들 그리고 그 수많은 인명사고에 대해서 한 번도 사과하지 않을 때 그때는 왜 그렇게 침묵을 하셨죠? 거기에 대해서 왜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죠? 예. 당장 최근에 있어서 명품백 사건에 대해서 왜 대통령실은 한마디도 이야기하지 않죠? 왜 입장이 없죠? 486이라서 586이라서 좌파라서 그렇습니까? 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A를 얘기하면은 A에 대한 반론을 해야 하는데 A 이야기하시면 B를 얘기하시고 또 B에 대해서 질문하면 또 C를 얘기하시고 이게 끝나지가 않아요. 이경 그 민주당 부대변인의 이른바 보복운전 오늘 이제 조간신문에 많이 실렸는데 이 얘기까지 좀 보면서 같이 좀 가겠습니다. 어차피 이 얘기도 뭐 친명계 얘기가 나오고 이재명 대표 얘기가 안 나올 수 없는 그런 사안이니까요. 이경 민주당 수석부대변이 과거에 이른바 보복운전을 했다. 이에 대해서 이제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벌금형이 나왔는데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것은 이경 부대변인의 해명입니다. 자신은 보복운전하지를 않았다. 대리기사가 했다. 그런 것들이 판사 귀에는 전혀 설득력 있게 들리질 않았습니다. 잠깐 과거에 이경 부대변인이 했던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뭐 신당 창당을 하겠다 그러면서 뭐 제1당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낙연이 형이? 네, 명분이 없습니다. 명분이 아예 없어요. 낙연이.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 이제 사쿠라라는 말까지 나왔죠. 근데 이것이 그 비속어가 아니에요. 표준어예요. 이게 지금 다른 속셈을 가지고 여당과 야합하는 야당 정치인을 속되게 이르는 말을 사쿠라라고 하는 변절한 표준어입니다. 정치인이죠. 네, 유희어로는 사기꾼, 야바이꾼. 자, 그래서 일부 보수 언론들은 이 문제까지 꺼내면서 송영길 전 대표와 마찬가지로 이른바 진보 진영의 적나라한 민낯이 드러났다. 보복운전을 했는데 왜 안 했다고 거짓말로 판사에게 자꾸 둘러대고 그런 것들이 너무 도덕적으로 흠집 아니냐. 이제 이런 문제 제기를 합니다. 아니 뭐 이제 이경 이제 저희 이제 부대변인을 예. 했고요. 지금 재판 과정에서 이제 나온 거 아니겠어요? 예. 1심 선고죠. 벌금 500만 원 받았나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보복 운전은 이제 재판부가 인정한 거고 거기에 따른 어떤 책임을 지고 이경 부대변인이 지금 사퇴를 한 상태란 말이죠. 그래서 이경 부대변인이 항소를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항소하겠다고 재판 과정에서 그랬죠. 좀 보고 지금 이런 결과에 대해서는 이경 부대변인도 그만큼 책임을 졌기 때문에 지금 이제 사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이제 좀 지켜보자 이런 뜻이군요. 봐야 되겠죠. 예.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일 이제 출마자들 같은 경우는 저렇게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불거지면 예. 거의 뭐 정치적으로 상당히 큰 타격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 자체로서 엄청난 이제 정치적 부담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결과 자체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요. 예, 뭐 항소한다고 했고 또 언론에 보도되기로는 여러 차례 이 지금 보복운전을 했다라고 하는 그 정황이 보도가 됐습니다만 본인은 이제 아니다. 뭐 대리기사가 있는데 대리기사가 누군지 기억이 안 난다. 뭐 영수증도 뭐 제출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재판부에선 반영이 되질 않았습니다. 오늘 조금 민주당에게 조금 뭐랄까 곤혹스러운 주제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하나 더 마저 하고 이 얘기들 다 같은 흐름에 있으니까요. 김남국 전 민주당 의원 탈당했습니다. 이분이 민주당 경기도당 이 한 유튜브 채널에 좀 나왔는데 지금이 나올 때인가 아니면 또 자숙할 때인가 이 논란까지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에서 누구보다 부지런하게 전국에 있는 어떤 선출직보다 지역에서 발바닥으로 운동화 신고 뛰어다니는 부지런하게 뛰어다니는 청년 국회의원이고요. 예, 뭐 송영길 전 대표 또 이경 전 부대변인 지금 탈당한 민주당 김남국 전 의원 방송 출연까지 어떻게 보세요? 약간 코미디 같습니다. 사실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회윤리위원회에서 제명을 권고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예. 국회 본회의에서 제대로 했다고 하면 이미 제명이 돼서
전 의원이 됐었어야 되는데 어쨌든 본인으로서는 지금 민주당에서 그와 같은 그 징계 절차에 좀 예. 협력하지 아니한 결과 지금 현역으로 뛰고 있는 것이고 본인도 뭐 불출마를 얘기를 했습니다만 예. 사실상 정계 복귀 내지 내년 총선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 듯한 인상을 지우지 못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는 점에서 과연 국민들이 저렇게 했을 때에 뭐 탈당을 하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탈당을 했다고 지금 그 김남국 의원의 넥타이 색깔이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바뀝니까? 결국 국민들이 심판을 할 것이라고 저는 예. 보는데요. 저와 같은 모습이 민주당으로서 정말 박수를 칠 문제인지는 좀 고민을 해봐야겠습니다만 하필이면 다른 것도 아니고 민주당 경기도당 유튜브에 다른 민주당 의원들이 나올 기회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금 김남국 의원이 출연한다는 점에서 저는 황당하다 못해서 정말 또 도대체 이해하지 못하는데 아까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송영길 전 대표는 탈당했기 때문에 아무런 그거에 지금 유죄에 대한 그 구속에 대한 아무런 어떤 입장이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탈당했는 분을 본인 그 경기도당 공식 유튜브 계정에 출석해서 저렇게 방송할 수 있는 건지 저는 민주당에 지금 질서가 있는 겁니까? 저는 되묻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건 동의하시죠? 아니 한번 생각해보세요. 민주당 이상민 의원을 데리고 가가지고 특강 들었던 국힘당이 할 말은 아니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안 되고요. 어떤 매체든지 누구든지 나와서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왜 그런 부분에 아니 한 번씩 우리가 정치판을 보면서 왜 저게 시비거리가 되지? 아, 이건 논란거리가 될 수 없다. 이게 왜 해당 행위로 해서 논란거리가 되지? 징계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사실상? 잠깐만 들어보세요. 저게 왜 논란거리가 되지?라는 부분이 이 민주당 경기도당 유튜브에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나왔다가 이게 그 시비거리가 되는 것 자체가 일차적으로 언론학을 전공하고 현장에서 언론을 수없이 분석했던 양문수 입장에서 이해가 안 돼. 두 번째, 김남국에 대해서 그렇게 악마를 시켰는데 검찰로부터 김남국이 뭔가 하나라도 거슬려서 법적인 처벌을 받은 거 있나요? 처음에 정보 받아서 고인했다. 그 다음에 그 특정 업체 법적으로 봐줬다. 이렇게 치고 가다가 결국은 태산명동 서일필 태산을 흔들듯이 이야기해놓고 지새끼 한 마리 톡 튀어놓은 게 상임위 중에 주식 거래인 거. 상임 본회의에 누드 사진 보던 사람들도 있잖아요. 코인 거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 그 이야기를 하면 지연 죄만큼 벌을 줘라. 예.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김남국 의원은 충분히 그것들 다 감당해냈어요. 그런데 알겠습니다. 좀 시비 걸 거를 좀 시비 걸자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송영길 전 대표 또 이경 전 부대변인 지금 김남국 전 의원까지 지금 전 민주당 탈당했지만 무소속 의원이죠. 김남국 의원까지 이런 것들이 방금 제 양문석 의원 말씀하신 대로 그다지 그렇게까지 잘못되지는 않았고 아직은 이제 또 뭐 항소한다고 하니까 그것도 지켜봐야 될 일이고 민주당의 뭐 이런 거죠. 이제 그 도움이... 지금의 이제 정치라고 하는 것이 예.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과거의 잣대 이제 송영길 전 대표도 마찬가지고 이경 전 부대변인도 그렇고 이제 김남국 의원도 그렇고 우리가 생각했던 과거의 정치를 바라보는 정치인의 어떤 기준과 지금의 정치 기준들은 훨씬 더 국민들의 눈높이가 더 높고 전문성이라든가 도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잣대가 굉장히 세졌습니다. 예, 더 많은 걸 강화됐고 많은 요구하죠. 것을 요구하고 있기 요구하고.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는 저는 이제 한편으로는 이런 질타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수용하고 보다 나아가는 어떤 방향에 있어서는 더 깊이 고민을 할 시점은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 민주당의 문제만이 아니라 여야 같은 문제인 것이죠. 예. 지금 부분 문제. 뭐 두둔할 수는 없다 이런 지금 이제 뜻이군요. 예를 들면 예. 이런 거죠. 김남국 의원의 어떤 코인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국힘당에 있는 코인 문제도 많아요. 그러면 그거 제대로 좀 조사하고 그래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한쪽에 일방적으로 프레임 씌워서 이렇게 매도를 해왔는데 예. 그러면 이제 동등한 규칙, 과정과 규칙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것이 보다 나은 정치를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한편에서는 자성도 하지만 그것을 제도적으로 우리가 더 만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이제 같이 고민을 해야 되겠습니다. 홍 의원님 뭐 논평하시겠어요? 일단 팩트 체크 차원에서 그 김남국 의원의 코인 같은 문제가 지금 국힘 의원 중에 있다. 뭐 그거는 뭐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양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김남국 의원의 문제가 단지 상임위 때 거래한 것 자체만 문제다. 그게 아니죠. 지금은 이제 검찰에서 수사하는 단계고 지금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는 이거는 아직까지 지금 이제 검찰에 수사하기 때문에 저는 밝혀지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중파에서 그밖에 없다. 태산명등 설필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틀린 말씀이고 저는 우리 그 국회가 좀 도덕성이 좀 더 이게 그 상호 경쟁적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 우리 국가를 위해서 굉장히 좀 중요한 과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렇게 말한 저부터도 그렇고 저희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앞으로도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 예. 더 눈높이가 높아지는 어떤 국민의 어떤 수준을 어떻게 할 것인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이번에 공천에서도 그런 것을 굉장히 반영할 거라고 봅니다. 단지 민주당 같은 경우는 제가 다시 말하자면 과거에 비해서는 지금 이재명 대표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당원 당규라든지 모든 현재의 과정에서 굉장히 과거보다는 후퇴됐다.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도덕 불감증에 빠진 사례가 지금 너무 많다. 그런 것들이 제가 지금 오늘 토론도 그렇고 계속해서 민주당 의원님들하고 이야기할 때 그런 걸 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예. 내년 총선에서 우리 국민은 우리 유권자들은 이 도덕적 잣대를 본인들이 뽑은 국회의원의 도덕적 잣대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요구할까? 아마 이 부분도 굉장히 총선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